이번 전쟁에서 의외의 승자 중 하나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기의 진짜 성능은 홍보 자료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끝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버텨냈는지, 실제 위협을 얼마나 막아냈는지 그 냉혹한 검증대를 통과해야만 진짜 경쟁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산 방공체계와 무기체계가 국제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무기가 과연 되겠느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빨리 강해졌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 일본 포털과 해외 반응에서 주목받은 것은 한국산 요격체계 청궁이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운용된 이 체계가 높은 요격 성과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반응이 이어지면서 한때 성능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날아드는 실전 환경에서 끝까지 작동했다는 점 자체가 시장에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방공체계는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 기록으로 말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쌓아 올린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가장 혹독한 순간에 스스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반응에서 더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이 왜 방산에서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왔는지를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수출이 가능하니 양산 체계를 돌릴 수 있고, 양산이 가능하니 단가를 낮추고, 단가를 낮추니 다시 더 많은 수주를 따내며 그 과정에서 기술까지 더 빨리 고도화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무기 수출이 제한적이었던 나라들은 국내 수요에 갇혀 생산 규모를 키우기 어렵고, 그 결과 가격 경쟁력과 실전 피드백 축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방산은 기술만이 아니라 생산, 납기, 수출 구조가 함께 맞물려야 강해진다는 사실을 한국이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대만과 다른 해외 반응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 군수산업이 원래도 강하다고 평가받아 왔지만 이번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정말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 같다는 식의 반응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세부 수치를 놓고 실제 요격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내놓으며 자부심을 드러냈고, 이 전쟁이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쟁 그 자체는 비극이지만 냉정한 국제시장은 그 안에서 누가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갖췄는지를 집요하게 들여다봅니다. 그 검증 무대에서 한국이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는 점이 이번 국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소식,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맞물리면서 국제 정세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가가 급락하고 선박 통행 재개 기대가 커지고 전 세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의 계산법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안도감이 퍼졌지만 속으로는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은 중동 국가들에게 기존 안보 질서의 취약성을 체감하게 만든 계기였고, 그 공백을 메울 대한 전력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키웠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산 방공체계와 각종 무기체계가 더욱 강하게 조명받기 시작했다는 흐름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군 의존 체제가 예전만큼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전에서 검증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빠르게 인도할 수 있는 무기가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장점이 폭발합니다. 미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유럽보다 납기가 빠르며 필요한 순간에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중동 국가들에는 매우 실용적인 선택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번 전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터 최전선이 아니라 조달 시장의 최전선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강조되듯 이 흐름은 단순히 청궁이 한 체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각종 유도무기, 전투기, 장갑차, 다층 방공체계까지 연계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요격체계 개발까지 이어지면 한국 방산은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라 성능과 가격과 속도를 동시에 갖춘 강력한 주류 경쟁자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집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 질서 속에서 한국은 신흥 강자로 보였지만
이제는 그 판 자체를 흔드는 플레이어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한국 방사는 추격자의 단계를 지나 규칙을 바꾸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분쟁을 계기로 일부 중국산 무기와 방공체계에 대한 신뢰도 논란도 다시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전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영상과 주장, 온라인 여론, 지역 언론 반응이 확산되면서 카탈로그 성능과 실전 성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냉정한 교훈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무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 이번 사태는 중동 수요국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작동하는 체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앞에서 한국산 무기가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 원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장은 결국 선전이 아니라 생존성을 봅니다. 이번에 그 생존성을 가장 강하게 각인시킨 이름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글로벌 방산 재편의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미국 일변도 유럽 중심, 러시아, 중국 대한 축으로 나뉘던 구조 속에 한국이 확실한 중심축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말이 괜한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빠른 납기, 더 현실적인 가격, 이미 쌓인 수출 실적, 그리고 실전 데이터까지 갖춘 순간부터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방산이 잘 만든다는 평가를 넘어 위기의 시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급자 중 하나라는 인식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의미의 재평가이며 한국 산업 전반에도 매우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신 보도까지 보강하면 4월 8일 기준 미국과 이란은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전선 전체가 안정된 것은 아니며 로이터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이 이어지고 핵심 쟁점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유가는 휴전 기대에 급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 정상화가 아니라 허가 기반 통항에 가까워 주요 선사들이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즉, 전쟁은 끝났고 질서는 회복됐다기보다는 시장은 잠시 안도했지만 군사, 물류 리스크는 살아있다는 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과 직접 연결되는 최신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4월 8일 현재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적 선박 26척의 조기 통과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2월 UAE와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시프리는 2021에서 2025년 기준 유럽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에서 미국 다음 공급국이 한국이라고 집계했으며 점유율은 8.6%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국면은 단순한 온라인 반응 차원을 넘어 실제 계약, 공급망, 국제 조달 구조 속에서 한국 방산의 체급이 이미 크게 올라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